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마음도 고우시고 따뜻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게 그저 둘이 잘 살면 그만이다.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바라는 것, 그저 그것뿐이라고 하셨었습니다. 저희 시댁에는 시할머니가 계십니다. 시할머니 댁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도 할머니를 먼저 찾아뵙고 시댁으로 간 시부모님에게 따로 인사를 드렸었지요. 시댁의 가장 어른이 할머니이시기 때문에 시댁의 모든 결정권은 할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남편에게 내가 할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진지하게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진지한 남편의 말에 시댁에서 할머니의 결정권, 권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제사 때였습니다. 시댁은 제사도 차례도 지내는 집이었어요. 저희 친정도 제사 차례를 지내었기에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는 것에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제삿날이 주말이라 일찍부터 시댁으로 음식을 장만하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갖가지 재료를 이미 사두셨더라고요. 저희도 아침 9시에 갔지만 어머님은 이미 아침을 먹고 치워두신 채 재료들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물론 아버님도 돕고 남편도 함께 했습니다. 손이 시누이도 있었지만 시누이는 제사에 오지 않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고 첫해 제삿날 온다고 했다가 시할머니께서 어디 시집간 딸이 친정 제사에 오냐며 호통을 치셔서 이후 제사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제삿날 와서 어머님도 돕고 친정 식구들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인데 할머니 호통에 그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익숙하게 시할머니께서 시댁으로 들어오십니다. 현관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더군요. 서로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언제든 제 집처럼 시어머님 댁을 드나들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할머님의 마스터키 소리가 나자 아버님과 남편은 얼른 거실로 돌아가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혹시나 아버님과 저희 남편이 거들고 있나 싶어 중간에 확인하러 불시에 오셨던 것이었고 오신 김에 점심까지 드시고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오후까지 음식을 마저 하고 쉬었어요. 저야 어머님이 준비하신 재료로 거두는 정도만 했지만 어머님은 장 보는 것부터 해서 재료 손질, 요리 등을 모두 다 하셨으니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저랑 어머님 댁 근처에 있는 타이 마사지 샵에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1시간 반만 받아도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너무 시원하다고요. 어머님은 그런 곳에 가본 적 없다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이야기에 남편도 아버님도 다녀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할머니 계셨던 그 시간대만 빼고 남편도 아버님도 함께 하셨으니 넷이 모두 마사지를 받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마사지를 받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도 가실 것 같다고요. 아버님이 가시면 어머님도 가시겠다고 하시기에 시댁 근처 타이 마사지 샵에 전화를 해 마사지가 가능한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1시간 뒤 저희 넷이 모두 같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에 예약을 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샵으로 갔습니다. 커플실로 두 곳으로 나눠 안내를 해 주더군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겐 아버님을 모시고 안마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사지를 받는 내내 이런 것도 있냐고 너무 좋다고 하며 왕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엔 피부 마사지 샵도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가끔 그렇게 나 스스로를 가꾸고 아껴야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은 며느리 잘 들어와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된 것 같다며 행복하시다면서 평생 살아오면서 제사 음식 하느라 힘들다고 마사지를 다 받아본다며 마사지를 받는 내내 행복해 하셨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니 오후 5시 반 정도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마사지샵 1층에 있는 곰탕집에서 한 그릇씩 먹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흔쾌히 좋다고 하셨고 모두 함께 곰탕 한 그릇씩 먹고 가벼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갔고 저희는 현관을 열고 들어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시할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분명 점심을 드시고 댁으로 돌아가셨었는데 다시 와 계셨던 거였어요.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냐고 불효령을 치십니다. 깜짝 놀란 남편과 시부모님을 바라보았어요. 다들 순간 얼음장처럼 얼어버렸고 특히 어머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습니다. 시할머니께서 다시 한번 어디를 갔다 온 거냐고 소리를 치기에 제가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다 같이 마사지 받고 저녁 먹고 오는 길인데요. 할머니는 또 오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때가 되면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지 밖에서 밥을 먹고 마사지까지 받고 왔냐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제사 음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밖에서 돈 주고 밥을 사 먹었냐고, 그리고 본인이 저녁을 먹으러 올 수도 있는 건데 너희들끼리 다녀온 거냐며 아주 길길이 날뛰며 야단이십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아버님도 남편도 긴장을 해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마사지샵 다녀왔다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가자고 해서 간 건데 왜 어머니께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샵에서 나오니 저녁 시간이기에 제가 곰탕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종일 불 앞에서 음식했는데 집에 가서 또 차려 먹고 치우려면 그거 싫잖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왜 자신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함께하지 않으셔서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고생한 건 저희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피로를 풀어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리 할머니이시지만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나이 더 드셔서 대접도 못 받으세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아버님도 제가 고깝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이제 시집 온 거긴 하지만 어머니 너무 힘들어 보여요. 결혼 전에도 보니까 온 집안일을 혼자 다 하시고 할머니는 앉아서 말로 완전 다 부려먹던데 그게 제 미래의 모습일까봐 완전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좋은 분이라 제게 그러지 않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튼 오늘 일은 서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다음에 명절이니 그땐 함께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머님도 마사지샵 모시고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 보고는 되바라진 게 손주 며느리로 들어왔다며 저런 줄 모르고 허락했다고 혼인신고 안 했으면 이제라도 물으라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해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자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할머니한테 대드냐며 도끼 눈을 뜨시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제가 나서는 게 나을 것 같아. 할머니, 저희 혼인신고 했어요. 그래서 못 물러요. 제가 이제 이 집 귀신이거든요. 할머니 자꾸 저희 어머니 힘들게 하시면 저 나중에 할머니 제사상 안 차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 이 분들은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자고 했고 제가 예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잘못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가 막힌지 절 한참을 쳐다보더니 11시에 제사를 지낼 거라며 미리 음식 챙겨서 오라고 하곤 가버리십니다. 전 제사를 시댁에서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거였더군요. 어쩐지 어머님께서 음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잘 담아두신다 했습니다. 음식들을 바래바래 싸 9시까지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잔뜩 골이 난 채 방에 나오지도 않으시더군요. 아버님이 안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할머니를 달래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를 달래니 그제서야 할머니께서는 거실로 나오셨고 상가 제기를 꺼내어 그때부터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밤 11시가 되어 제사를 지내었어요. 온종일 준비하며 고생을 했는데 제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제사를 지날 때마다 느끼지만 참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모두 정리를 하고 나니 자정이 다 되어갔고 시할머니 댁에서 나오며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피곤할 테니 얼른 집으로 가라고
잠은 집에서 자야 늦잠도 자고 편하지 않겠냐고. 어머님도 내일은 그냥 푹 쉬고 싶다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늦어 시댁으로 가서 자야 하나 어째야 하나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께서 전날 제가 했던 말이 너무 분하다며 아침부터 시댁으로 오셔서는 저를 찾더래요. 하지만 저희는 집으로 왔기에 제가 없었던 것이지요. 할머니는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고, 시댁에 와서 하룻밤도 안 자고 가는 거냐고 하며 당장 제게 전화를 걸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자신들이 가라고 한 거라고, 둘 다 회사를 다니니 일요일 하루라도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이미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할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 아버님이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이지요. 수학의 너머로 할머니는 제 남편에게 마누라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조신하게 우리 집만의 방식대로 살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더랍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저를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평생 그런 할머니에게 시달려 왔을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심상 고운 어머님이 성격 지랄 맞은 할머니에게 평생을 시달려 할머님은 나타나면 긴장을 해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원래 저러셨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기억에 할머니는 늘 저러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와 같이 사셨다고 해요. 그때도 시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대단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할머니가 더욱 예민하고 국성스러워지셨다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은 날들이 없을 정도였고 어머님이 청소를 하면 해서 뭐라고 하고 미용실을 다녀오면 다녀왔다고 꼬투리를 잡아대셨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님은 그런 스트레스에 암이 찾아왔고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아버님께서 할머니께 초강수를 두어 분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한 게 도보 5분 거리였던 것이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어머님은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매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 숨통이 트이더랍니다. 분가를 멀리하지 못한 이유는 할머니 연세도 있으니 혼자 두실 수는 없었다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모로 답답했습니다. 착한 어머님이 안타까웠어요. 그 제사 이후 설날 때였습니다. 명절은 모두가 같이 즐거워야 하는 날인데 저는 둘째치고 어머님이 음식 장만하시느라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전 종류는 제가 준비해 갈 테니 떡국과 몇 가지 꼭 직접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만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가 전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전집에서 사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잠시 생각을 하신 듯 하더니 알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을 2세트 주문해서 한 세트는 친정에 보내드리고 다른 한 세트는 시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준비해간 전을 보더니 집에서 한 것과 똑같다며 맛도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용한 전집은 정말 맛도 좋고 깨끗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가려고 했던 것도 있지요.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생선을 굽고 식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하니 일은 하는 것 같지도 않다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할머니께서 쳐들어오셨습니다. 어쩜 현관문을 그렇게 우악스럽게 열어 제끼는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는 들어오자마자 벌써 음식을 다 했냐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가 사온 전을 보더니 이거 만든 거 맞냐고 우리 집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시지요. 당장 다 갖다 버리라느니 하늘에서 조상이 노한다느니 아주 노발대발 난리이십니다. 어머님이 또 긴장을 하시기에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께 할머니, 어머님이 나이가 드셔서 이번 설날 이후에는 어머님은 명절이랑 제사 준비해서 손떼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가 준비한다고 한 거거든요. 저는 제 식대로 준비할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일일이 만들고 차리고 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 말에 할머니께서는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다 갖다 버리고 다시 만들라는 말만 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제가 전 사온 값이랑 새로 만들 재료 살 값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와서 싹 다시 다 만들게요. 그리고 어머니께는 아무 말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 거거든요. 어머님 아직 암 완치도 안 되셨잖아요? 좀 적당히 하세요. 저라면 할머니랑 진작 영 끊고 살았을 건데 어머님이 착하셔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나중에 할머니 제사상 안 차려드려요. 이런 제 말들을 들으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에게 제가 너무 되바라지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실 분들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며 할머니의 말문을 막지 않으면 할머니께서 어머님께 막 쏴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머님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명절 당일 역시나 아침 일찍 온갖 음식을 가지고 할머니 댁으로 갔고 차례상을 차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상을 치웠지요. 저도 친정에 가야 했기에 정리를 하고 일어서 나오려는데 시고모님 세 분이 연달아 할머니 댁에 오십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상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떨결에 고모님들 상을 세 번에 이어 차려내었고 일어나 친정으로 가려니 할머니는 고모들이 왔는데 같이 놀지도 않고 어딜 가냐며 저희를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얘들도 친정에 가야지요. 길 더 밀리기 전에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의 그 말에 할머니께서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인데 뭘 자꾸 친정을 보내는데 친정을 그냥 하루 더 자고 가라. 저녁에 고모들이랑 놀아. 너희도 오랜만에 만났잖아. 라고 하십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고모님들은 친정에 왔는데 저는요? 어머님은요? 그래서 어머님은 친정에 언제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친정? 내일 가도 되고 다음 주에 가도 되지. 그걸 뭘 물어보고 그러냐. 오랜만에 시누이들 왔는데 밥해 먹여야지. 너희 시어머니 혼자 힘들겠다. 너네도 그냥 내일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그만 뚜껑이 열려 본 성질을 다 보이고 말았네요.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내일 가라고요? 저 지금 갈 건데요? 제가 왜 내일 가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저희 나가면서 같이 나가실 거예요. 어머님도 어머님 친정 가셔야죠. 안 그래요, 아버님? 지금 나서실 거죠? 손주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예쁘다 했더니 아주 집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너 어디 내가 제대로 교육 좀 시켜주랴? 할머니, 저 대학원까지 다니며 교육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알아요. 낳아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전 지금 저희 부모님 뵈러 친정 갈 거거든요. 물론 어머님도 내일 가실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친정에 가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친정에선 오늘 어머님을 딸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고모님들도 할머님이 기다릴 것 같으니 점심도 안 돼요. 일이 다 오셨는데 왜 어머님은 가면 안 돼요? 며느리라서요? 그러면 고모님들은 그 집에서 며느리 아니에요? 다들 이혼이라도 하셨나?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이 집안 사람이 된 이상 불합리한 건 고쳐 나갈 거예요. 왜냐면 전 불합리한 것을 그냥 묵과하고 따를 자신이 없거든요. 제 말에 할머니들도 고모님들도 기가 차서 어이없다는 말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어요. 제가 거기서 쫄면 그냥 휩쓸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야 뭐해 계속 앉아 있을 거야? 자기네 집은 음기가 세서 할머니도 고모님들도 목소리가 이렇게 다 큰 거야? 그런데 어쩌지? 내가 평소엔 그렇지 않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 만나면 각성돼서 난 한술 더 뜨거든. 빨리 일어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나가자. 그리고 아버님 이제라도 어머님 잘 지키세요. 어머님 아직 환자거든요. 고작 이 정도 거리를 분가했다고 어머니께 할 도리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남자라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거리는 같이 사는 거나 그냥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암 마저 완치되게 하려면 할머니가 간섭할 수 없는 거리로 이사 가세요. 그러다 아버님 황혼이혼 당하세요. 왜냐고요? 제가 어머님을 지키고 싶어졌거든요.
제 이야기에 고모님이 쌍불을 켜고 제게 지랄을 떨기에. 고모님, 그런데요. 할머니께서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 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누이도 제사 때도 명절 때도 못 오잖아요. 물론 다른 때는 할머니 몰래 다녀가지만요. 그런데 왜 고모님들은 이렇게 다 몰려서 온 거예요? 귀에 가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긴다. 아직도 이런 집안이 있다니. 내가 미처 결혼하기 전에 시할머니 자리까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할머니도 고모님들도 못 뵐 것 같네요. 뭐가 되었든 통일을 시켜주세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어딨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랑 가세요. 어머님이 여기서 주저하시면 저 다음부터 어머님 못 도와드려요. 어머님 자리는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일어나 신발을 신자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가면 앞으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어머니, 저도 환갑이 넘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간 살아온 세월에 저도 모르게 짓눌려 살았는데 며느리 말 들어보니 제가 남은 세월이라도 저렇게 살아야겠어요. 저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명절 지나고 이사 갈 집 알아볼 거예요. 이 사람이 싫다고 하면 저 혼자라도 알아볼 거예요. 그간은 바보같이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며 저를 따라 나오셨고 이내 아버님도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용기를 줘서 고맙다고 결혼하자마자부터 할머니의 윽박 속에 살아오면서 그냥 그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도 한동안은 할머니께서 저희 시부모님을 힘들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명절 지나고 일주일 만에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이사갈 생각에 할머니의 그 어떤 발광도 다 받아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시할머니 댁에서 2시간 거리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사를 가시고 표정이 한결 좋아지셨더라고요. 시댁에서 제사도 명절도 지내는데 할머니께서는 멀어 못 오신다고 해 명절 전에 두 분이서 하루 따로 뵙는다고 합니다. 그 일들이 벌써 5년 전이네요. 이번 설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제게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다 제 덕분에 그때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제사도 다 없앨 거라고 명절에는 차례만 간단하게 추석 때는 햇과일과 햇국식 올리고 설에는 떡국 올리는 정도로만 할 거라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십니다. 어머님의 며느리 노릇은 아직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전보다 나아지셨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과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이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된 이상 시어머니도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위해 제가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올케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올케 언니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와 혼자 외로운 대학 시절을 보내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당시엔 집을 떠나는 건 걱정되었어도 혼자 살게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즐겁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매일 혼자 눈 뜨고 끼니를 챙겨 먹고 학교를 다니고 빨래도 해야 하고 엉망인 방도 치워야 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졸업을 해 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는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만났고 그저 1년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웃음 많고 밝고 싹싹한 올케 언니의 모습에 반한 오빠는 만나면 만날수록 함께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고 만나보니 구김살 없는 모습이 좋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단 그런 부분만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대학 나오고 탄탄한 회사 다니고 성격 좋고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하니 생활력도 있어 보인다며 허락하셨던 거였지요. 올케 언니의 집에서도 저희 오빠를 보고 단번에 허락을 하셨고 바로 상견례를 하고 상견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올케 언니의 친정은 전남 순천이었기에 자주 가보지는 못하는 것 같더군요. 언니는 그간 서울 생활이 많이 외로웠다며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라고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가 친부모가 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우리도 최대한 보듬어 줄 테니 이젠 혼자라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언니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였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엔 휴직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회사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에게 좋을 것 같지 않다면서요. 물론 오빠와 상의를 했고 오빠는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이고 연봉도 복지도 괜찮으니 길게 휴직하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올케 언니는 절대 싫다고 하며 매일 우는 바람에 올케 언니의 뜻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올케 언니는 임신을 하니 먹고 싶은 음식이 많다며 매일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하며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하더랍니다. 저희 엄마 생각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친정 엄마일 텐데 멀리 있어 함께 가지 못하니 시어머니에게라도 가자고 하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에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엄마가 손수 운전해 새언니를 태우고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 먹이러 가곤 했습니다. 종종 새언니는 엄마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도 했고 그런 음식들을 직접 해주시기도 했지요. 그런데 올케 언니가 임신 6개월이던 시점 코로나가 발현하였고 여태껏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확산 속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멘붕을 겪었던 만큼 새언니도 혹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세라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언니는 저희 엄마의 음식이 먹고 싶은데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무섭다며 출산할 때까지 저희 부모님 집에 와서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랍니다. 저희 엄마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말만 해. 네가 나오기 뭐하면 내가 해서 집 앞에 갖다 줄게. 라고 하셨지만 올케 언니는 그러면 어머님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서 위험하잖아요. 안 되면 괜찮아요. 제가 참아볼게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먹고 싶다는데 참 모른 척 하기도 그런 거요.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본인의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니 영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올케 언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고 올케 언니는 그날 저녁 퇴근한 오빠와 함께 짐을 싸서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올케 언니가 먹고 싶다고 했던 꽃게탕을 하셨고 올케 언니는 밥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너무 맛있다며 행복해 하더래요. 그 모습에 엄마가 그래 내가 번거로워도 좀 해주고 말지 싶더래요. 맛있게 먹어주니 그냥 다 예쁘더랍니다. 올케 언니는 그렇게 저희 본가에서 그날부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가로 오니 오빠는 회사가 30분 정도 더 멀어졌고 출퇴근 시간에는 길이 밀리니 1시간은 먼저 나가야 도로에서 예상 못한 상황이 생겨도 지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엔 8시간 출근했는데 본가에서 다니면서부터는 7시에 집에서 나서야 했던 것이죠. 6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7시 반은 되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빠는 출퇴근 시간에 지쳐가고 있었고 새언니는 엄마와 함께 집에서 삼시세끼를 맛있게 먹고 졸리면 자고 편안히 만삭으로 향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니 오빠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오빠가 올케 언니에게 그만 집으로 가자고 했고 언니는 싫다고 출산할 때까지 본가에 있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면 혼자 집에서 다니고 주말에만 한 번씩 자신을 보러 본가로 오라고 하더래요. 이런 상황에 오빠만큼 당황했던 건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올케 언니가 마치 친정에 있는 것 마냥 편안히 생각하는 것 같아 조금은 당황했다고 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눈치 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올케 언니는 편안하게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더 그럴 수밖에요. 올케 언니는 매일 아침 10시쯤 일어나 늦지막히 밥을 먹고 TV를 좀 보다 엄마에게 이것저것 먹고 싶다. 어제 먹은 것도 너무 맛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졸릴 때면 낮잠을 자고 2시쯤 일어나 점심을 먹고 안사장 어르신과도 1시간씩 통화를 하며 깔깔대고 웃다가 저희 엄마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 저녁을 먹고 종일 휴대폰을 하다
자정이 넘어서 잠에 들곤 한다고 합니다. 점점 출산일이 다가오자 올케 언니는 출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쇼핑을 갈 수가 없어 속상하다고 하더래요. 하긴 그건 그렇죠. 안 그래도 첫 아이라 기대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백화점이나 육아용품점에 직접 사러 갈 수도 없고 베이비 페어는 열리지도 않으니 속상한 듯 했습니다. 올케 언니의 그런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저희 오빠 가졌을 때 첫 아이라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았고 직접 보러 다니면서 설레이기도 했었다고. 그런데 며느리는 시국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런 불안한 시국에 태어나는 손자도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요즘엔 어떤 용품들이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포대기나 아기띠, 아기 침대, 유모차 등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 인터넷상으로라도 잘 알아보라고 엄마가 사주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첫 손자가 태어나는 것인 만큼 출산 준비금을 주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올케 언니는 신이 나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의 속싸개, 겉싸개, 베넷 저고리와 같은 옷부터 시작해서 각종 용품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유모차까지 모두 골랐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예상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었지만 그래 첫 손자이니까 우리 손자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하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언니는 막달이 되었고 새벽에 진통이 온 올케 언니로 인해 저희 부모님은 올케 언니를 태우고 그 새벽에 산부인과로 향했고 오빠는 집에서 자다 말고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기에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올케 언니가 병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제발 순산해서 올케 언니도 아이도 건강하기만을 바라며 출산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도 올케 언니가 병원으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병원으로 간 올케 언니는 그날 밤 10시경 출산을 했습니다. 온종일 마음을 끓이던 우리 가족들은 그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지요. 저희는 올케 언니에게 고생 많았다고 출산한다고 했고 몸조리 잘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올케 언니의 출산을 하러 간 그날 올케 언니가 지내던 방을 정리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옷을 싹 빨아 깨끗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였고 조카의 젖병도 싹 소독해서 모두 다 담아두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일찌감치 조리원을 예약해 두었고 출산 3일째 오전 조리원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른 아침 올케 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 조리원은 겁나서 못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저희 엄마도 그 얘기를 들으니 막상 불안하긴 하더래요. 하지만 아기보다도 새언니가 몸조리를 제대로 해야 하니 어쩔까요? 엄마는 아기보다도 네가 몸조리를 해야 하지 않니? 가면 음식도 잘 챙겨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하니 안 갈 수도 없어 어쩌니? 그러자 올케 언니가 어머니 전 아무래도 조리원 못 가겠어요. 계약금은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갈게요. 저희 엄마도 수도권에 확진자 많이 나온다고 무서워서 못 오시겠다고 하니 어머님 댁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상태로 집에 가서 혼자 아이 볼 자신은 없어서요. 라고 하더랍니다. 엄마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상황이 그러니 면역력 약한 올케 언니와 아기를 조리원에 둘 순 없더랍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3개월 넘도록 올케 언니가 엄마 집에 머물렀기에 그간 올케 언니 해먹이느라 힘들었던 엄마는 올케 언니가 출산하고 나면 이제 해방이다 싶었는데 다시 집으로 온다고 하니 솔직히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하지만 어쩔까 싶더랍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도 아니고 코로나가 극성인데요. 연일 뉴스에선 코로나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기에 그 시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엄마가 올케 언니 산후조리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해방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올케 언니 뒷바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산모 미역과 양지 국거리부터 배달시켜 미역국을 끓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을 하셨습니다.
16시간 동안 진통을 했던 올케 언니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날부터 엄마는 새언니의 산후조리사 겸 요리사 겸 조카의 보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너무나 기다려온 손자이니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다시 이어진 새언니의 산후조리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힘든 줄도 미처 알지 못하고 올케 언니의 삼시세끼와 간식을 챙겼고 조카를 보았습니다. 올케 언니의 회복을 위해 엄마는 밤에 조카를 봐주었고 2시간마다 수혈을 해야 하는 신생아였기에 엄마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조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아빠를 출근시키고 올케 언니 아침을 준비하고 또 조카를 보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지만 한 달만 이렇게 하면 올케 언니도 회복이 잘 되어 집에 가겠지 하셨던 거였지요. 올케 언니는 자신의 아이이지만 아이가 너무 작아 안기도 무섭다며 젖병도 겨우 물리고 목욕은 아이에 못 시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당장은 손목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 도와줄 테니 집에 가서는 직접 해야 하니 잘 보고 배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오빠가 본가러 왔고 그러면 엄마는 둘이 알아서 애를 보라며 육아와 새언니의 산후조리에서 손을 떼었다고 합니다. 물론 밥은 엄마가 해줄 수밖에 없었지만 새벽에 애만 보지 않아도 살겠더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빠와 올케 언니는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에 아이가 우는데 기저귀 가는 것도 서툴고 잘 달래지 못해 아이의 울음이 길어지니 결국엔 엄마가 자다 말고 아이를 달래게 되는 일이 한 번씩은 꼭 생기더랍니다. 그때 엄마의 마음속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얼른 한 달이 되어라. 그러면 이 짓도 그만해도 되겠지 싶더랍니다. 손자가 너무 예쁘고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도 너무 고마웠지만 당장 엄마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아빠가 엄마가 걱정이 된다며 그만 오빠 부부를 집에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엄마가 그냥 출산 한 달 될 때까지만 해준다고 아이 낳고 너무 힘들 때 한 달도 의지할 사람도 없으면 산후 우울증 걸릴 수 있다고 딱 한 달만 조리해준다고 하며 엄마도 여기저기 아픈데 참고 또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최선을 다해 올케 언니의 산후조리와 손자 육아를 했고 한 달이 되어갈 즈음 올케 언니에게 이번 주에 너희 집으로 가는 거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올케 언니가 네? 벌써 가라고요? 저 아직도 골반도 아프고 애기 앉는 것도 씻기는 것도 무서워서 100일까지는 있으려고요. 산모가 밥을 잘 먹어야 회복도 잘 된다는데 전 미역국 끓여 먹을 자신도 없거든요. 무엇보다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이 있어서 임신 기간에도 내내 먹어왔는데 출산하고 먹는 거 부실하면 저 골다공증 걸리고 산후풍 오고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아이 100일까지만 잘 부탁드려요. 알겠죠? 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에 엄마는 눈앞이 캄캄하고 한숨만 나오더랍니다. 며느리한테 안 된다고 말하자니 냉정하다고 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더 있으라고 하자니 엄마가 쓰러질 것 같더래요. 올케 언니는 출산 전 3개월 이상을 이미 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었으니 엄마는 4개월 이상을 며느리 수발을 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고민 끝에 그냥 너희 집으로 가.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혼자는 자신이 없으면 안 사던 옷이라고 해. 어머니, 저희 엄마가 서울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신대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고속버스 못 타겠다고 하신다면 우리 아들 보고 안 싸돈 모셔오라고 하면 되지 않니? 나중에 가실 때도 댁까지 모셔다 드리면 되고. 아무렴 너도 나보단 친정엄마가 편하지 않겠어? 음식도 친정엄마 음식이 입에 더 맞지. 어머니, 저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라고 하시니 솔직히 너무 서운해요. 제가 손자도 낳아드렸는데. 손자? 애를 뭐 날 위해 낳았니? 물론 손자 너무 예쁘지. 그런데 우선 내가 살아야겠어. 넌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달째 잠이 부족해서 어떤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머리도 아파. 게다가 손목은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고 어깨도 빠질 것 같다. 내가 밤새 아이 봐주면 낮에 네가 좀 보면 좀 좋니? 그런데 내가 애 좀 보라고 해도 애기가 울면 쪼르륵 나한테 데리고 오니 내가 쉴 수가 없잖아.
하긴 그 쉴 시간에도 너 먹을 밥 해대느라 정말 내가 죽겠다. 난 내가 시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 집으로 가라. 코로나고 나발이고 너희 가면 당장 한의원 가서 내 몸부터 살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단호한 말에 올케 언니는 당황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올케 언니가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엄마 주말에 우리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너희도 부모가 되었고 이제 너희 가족끼리 지지고 볶아 봐야 하지 않겠니? 아 엄마 우리 아직 자신 없어요. 특히 먹는 걸 어떡해. 아예 100일까진 솔직히 좀 오버인 것 같고 한 달만 더 봐주세요. 오빠의 그 말에 아빠가 전화를 바꿔받아서는 야 이 새끼야 애를 낳았으면 그날로 부모가 되는 건데 왜 너희 둘은 왜 못한다고만 하냐. 언제 너희 엄마가 며느리 밥 해준다고 네가 고맙다고 한 적 있어? 당연하게 생각했지. 며느리가 와 있으면 밥만 먹냐? 엄마가 밥만 해? 며느리 수발 다 들고 산부인과도 따라다니고 기사 노릇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다 했어. 그래도 며느리니까 임신해서 힘드니까 진정이 멀어 안쓰러우니까 해준 거야. 알아? 그런데 이것들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뭐? 더 봐달라고? 주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와서 네 마누라랑 네 새끼 데리고 가. 난 더 이상 내 마누라 힘들 걸 못 보겠다. 당장 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며느라 방에서 다 듣고 있는 거 안다. 지금 네 남편 온다고 하니 짐 다 챙겨서 갈 준비해라. 징징대고 눈물 보이고 안 통해. 서운하다 생각 말고 가라. 너희 시어머니가 너 5개월 가까이 봐줬으면 됐다. 얼른 챙겨. 30분 후 오빠가 도착했고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올케 언니가 있는 방으로 가 짐을 챙겨 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몇 번을 주차장을 오고 가고 짐을 챙겨 모두 실었고 이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아이를 안고 방에서 걸어 나오더래요. 순간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아빠가 지금 너희 엄마 몸 상태가 애 낳은 너희 마누라보다도 안 좋아. 나이 먹은 엄마가 이 정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뭐? 더 있겠다고? 아무튼 다 됐고 그만 가라. 아참 가기 전에 엄마가 너희 마누라 그간 밥 해준 값이랑 산후조리 한 비용 내고 가라. 너네 산후조리 2주에 350만 원이라고 했니? 엄마가 사주해줬으니 700만 원이네. 게다가 4개월 가까이 밥 해줬으니 그거 한 달에 50만 원만 받을게. 다 해서 900만 원만 보내. 그 돈으로 너희 엄마 한의원 보내주고 한약도 해 먹여야겠다. 아빠의 그 말에 오빠랑 올케 언니는 사삭이 되어서 자신들이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모 자식 아니라지만 공짜로 먹고 지내고 가려고 했냐고 하니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그렇게 아빠는 다음 날까지 돈 다 보내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오빠네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다고 하고 그만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아빠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돈 보내지 않으면 오빠네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10분 안에 오빠는 아빠에게로 돈을 보내왔더래요. 엄마는 한동안 병원과 한의원을 다녀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 있었기에 거의 1년 가까이 물리치료와 침치료를 받았고 한약도 드시며 회복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이 흐른 지금 오빠 부부는 저희 부모님을 어려워합니다. 이전처럼 올케 언니가 저희 엄마에게 막 부탁을 하고 비벼대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 아빠는 그때 오빠에게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셨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자라면 학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아빠의 생각을 오빠 부부는 알지 못하지만요. 오빠는 저희 부모님에게 자신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올케 언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서운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면 집에 올 것도 없다고 바라는 거 없으니 너희들끼리 잘 살고 애 잘 키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마음도 좋으시고 베푸는 거 좋아하시는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며느리가 부모님의 그런 점들을 이용하는 듯해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군요. 부모님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을 제가 대신 다 풀어드릴 순 없지만 저라도 우리 엄마에게 의지되는 자식이 되어 엄마의 남은 인생은 제가 조금이라도 즐겁게, 그리고 내가 자식 잘 키워 자식 덕 좀 본다 하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